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구속 이야기 좀 정리해 봅시다. 어제 구속됐죠?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확실히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 이 표현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녀 입시 문제하고 사모펀드 관련 문제 이렇게 두 개로 압축을 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경심 교수 측은 자녀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부터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일부 문제로 삼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민정수석 배우자임에도 이 무자본 M&A 세력의 거액을 이제 투자해서 불법적 이익을 도모했고 그로 얻은 범죄 수익을 은폐까지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좀 이런 양측의 대립에 대해서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증거인멸 가능성 이걸 또 본 거죠. 그렇습니다. 혐의가 소명이 되더라도 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은 언론은 이제 노트북 문제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던 프라이빗 뱅커 김모 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노트북을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또 이 노트북 전달이 이루어진 걸로 추정되는 호텔의 CCTV 영상하고 김모 차장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이 이 김모 차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 측은 이 노트북이 아니라 그냥 노트북 가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에 사모펀드 관계자 등과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정황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증거인멸 시도라고 지금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수사를 밟게 될 거다. 이건 거의 의견 일치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이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을 했다. 이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증명서가 발급될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공익인권법센터에 또 소속이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앞서 이제 김모 차장의 도움을 받아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등의 PC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도 이것을 좀 알고 방조한 게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도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사모펀드 문제도 조사받게 되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하는 이 WFM 주식이 이 민정수석 근무 당시에 이제 공직자 재산 내역에 기재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이 주식을 차명 매입할 당시에 자금 일부가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가능성을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웅동학원 소송 문제도 또 있죠.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을 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하고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 간의 채무소송 관련한 이런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요.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패소를 했었는데 검찰은 이것을 이제 소송 사기로 보고 있고 이때 조국 전 장관이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렇게 좀 조국 전 장관의 조사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언론은 다음 주쯤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 2%도 어렵다입니다. 성장률 경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오늘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분기 대비 이제 0.4%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직전 분기 성장률의 1%에 좀 못 미치는 수치고 2017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분기들을 제외할 경우에는 2016년 이래 가장 저조한 실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였던 2.4%는 물론 2%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지금 2% 미만 성장률은 오일 쇼크라든지 IMF 사태 그리고 금융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지 이외에는 없었다. 이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이런 지적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 남아있는 이제 4분기에 이 전분기 대비 GDP가 0.97%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성장률 2% 달성은 가능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좀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또 같은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2% 성장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 정부의 재정 노력 등의 여러 변수가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장률 수치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한국은행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정부 소비하고 수출은 증가를 좀 했는데 건설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또 민간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특징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민간 소비하고 민간 투자 등의 이 민간 영역의 내수 활동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에 거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 4분기에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조기 집행됐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이 재정 집행과 관련된 여력이 좀 제한된 상황이었고 여기에 또 추경 예산안이 늦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지 못한 영향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지금 전망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이에 대한 어떤 답변도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악화되지 않고 또 반도체 경기가 반등한다라는 전제하에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난 7월에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2.5%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예. 이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냥 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다른 설명을 또 덧붙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장기적 추세로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그 견해도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 잠재 성장률이 3에서 4% 정도 됐다면 이제는 2.5에서 2.6% 수준으로 내려온 거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성장 뉴노멀 즉 새로운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경제부총리가 또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수준은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올해 2%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좀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특히 민간 영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집행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이 좀 충분히 반영돼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